오원 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어제는 서킷 브레이커, 오늘은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며 하루 만에 어제 낙폭을 일제히 회복하는 우리 시장입니다. 이란 전쟁의 조기 종식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고 이에 따라 국제 유가도 안정세를 찾으면서 우리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인데요. 국내 증시 현재 시간 지수 흐름은 어떨지 함께 알아보시죠. 현재 시간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반도체 투톱의 질주를 중심으로 시장 전반에 매수세가 유입되며 현재 시간 3.91% 오른 5,45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종목 전반에 빨간불 켜내면서 2.45% 오른 1,12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일중 흐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부터 5,500선을 되찾으며 강한 상승을 보인 코스피입니다. 전날 낙폭을 순식간에 되찾아내는 모습인데요. 장중에 5,600선 탈환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후장을 앞두고는 상승폭이 조금은 조정되면서 현재 시간 5,45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1,100선을 간신히 지켜냈던 코스닥은 개장부터 강하게 오르면서 1,150선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이외 오후장을 앞두고 상승폭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여전히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간만에 외국인과 기관 두 메이저 주체가 쌍끌이 매수에 나섰습니다. 외국인이 현재 시간 1조 1,000억 가까이 사들이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도 3,300억 넘게 순매수 보이고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가 차익 매물 내놓으면서 현재 시간 1조 3,000억가량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의 매수세가 강한 모습입니다. 현재 시간 4,000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지수를 이끌어가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3,600억 원 가깝게 팔아치우는 모습입니다. 개인은 오늘 계속해서 방향성 탐색하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율 상황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00원을 넘보려 했던 환율이 국제유가 안정과 전쟁 조기 종식 기대감에 개장부터 24원 넘게 하락했습니다. 장 초반에 1,460원대까지 내리기도 했는데요. 현재 시간은 0.41% 내린 1,477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 발전소 대형 폐기물 처리 용역 사업 입찰 계획서를 받는다고 밝히면서 원전주의 주가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는 17일까지 고리본부 대형 폐기물 처리 용역 사업에 입찰 계획서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고리 1, 2호기의 원자로 상부 헤드와 증기 발생기 해체 작업을 포함한 것으로 향후 약 9천억 원 규모의 고리 1호기 해체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특히 업계에서는 국내 원전 해체 시장 규모가 향후 약 11조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설계 수명에 도래하는 원전이 늘어나면서 관련 사업이 빠르게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시간 원전주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두산에너빌리티가 4.68% 오르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보다는 상승률이 조금은 줄어든 모습인데요. 현재에도 10만 9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우리기술 같은 경우도 18.79% 오르면서 2만 6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10나노급 6세대 공정을 적용한 16기가비트 LPDDR6 D램의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1월 CES 전시에서 해당 제품을 공개한 이후 최근 세계 최초로 6세대 LPDDR6 제품 개발 인증을 완료했다고 전했습니다. 회사 측은 상반기 내 양산 준비를 마치고 하반기부터 제품을 공급해 AI 구현에 최적화된 범용 메모리 제품 라인업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PDDR6는 온디바이스 AI 기술이 탑재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모바일 제품에 주로 활용되며 전력 소모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전압 동작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번 신제품의 데이터 처리 속도는 이전 세대보다 33% 향상됐으며 전력 소모 또한 20% 이상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시간 SK하이닉스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이번 신제품 출시 소식에 글로벌 증시의 불확실성도 완화되면서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투심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도 9% 넘게 상승 이어가면서 91만 1,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기재생 플랫폼 전문기업 로킷헬스케어가 글로벌 대형 사모펀드와 자산운용사로부터 총 625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유치된 투자금 625억 원 중 약 72%에 해당하는 450억 원이 해외 자본으로 업계선 투자 구조가 상환 전환 우선주 발행과 1년 보호 예수 조건으로 설계돼 단기 유통 물량 부담을 줄이고 중장기적 주가 안정과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로킷헬스케어 측은 이번 글로벌 자금 유입은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하는 변곡점이 될 것이며 투자자의 평단가가 주가에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로킷헬스케어는 AI 기반 장기 제세 플랫폼 연구 개발과 임상 확대의 속도를 내 글로벌 시장 진출에 출진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현재 시간 로켓헬스케어의 주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켓헬스케어가 급등 후 오름폭은 약간은 조정됐습니다만 현재도 8% 넘는 상승폭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74,2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역대급 변동성 장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월가에서는 우리 시장에 심리학자에게 위험하다는 평가도 내릴 만큼 최근 급락과 급등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다면 추가적인 반등이 기대된다는 평가도 잇따라 나올 만큼 시장 전반의 체급이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지켜봐야 할 종목과 맞춤 전략까지 저희와 이어서 알아보시죠. 자, 오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어제 급락이 나왔다가 또 하루 만에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하락한 걸 전부 다 만회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바로 반등이 나왔다는 것 자체에서 일단은 시장에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장 초반보다는 상승 탄력이 지금 약간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장 초반에는 10% 내외로 상승 탄력이 높았는데 탄력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긴 한데요. 최근에 우리 시장이 지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국제유가 봐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WTI의 움직임과 우리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WTI 우리 시장 출발할 때 한 80달러대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WTI가 다시 90달러대로 위로 올라왔거든요. 이러니까 우리의 코스피와 역의 관계로 함께 이제 움직이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약간은 탄력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이렇게 깜짝 반등을 해준 것은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쟁을 멈출 수 있다는 사인을 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이 강하게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그랬고 또 여기에 따라 현재 상황은 어떻고 앞으로는 그럼 저희가 이란 전쟁에 대한 출구 전략으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CBS 방송사 CBS 뉴스와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전화 인터뷰도 하네요. 자,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전쟁에 대한 질문을 했을 거 아닙니까? CBS에서. 여기에 대한 답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전쟁을 끝내려는 듯한 뉘앙스의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러면서 미국 시장에서도 마지막에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국제유가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씩 안정되는 상황을 보였고요. 이러면서 이제 아시아 시장으로 타임이 넘어오면서 우리를 포함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인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을 했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The war is very complete라고 해서 거의 끝났다. 사실상 전쟁은 끝났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일단은 이란군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이란군을 어떻게 타격했고 이란군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해군이 일단은 거의 다 전멸이 됐고 통신과 관련된 시설도 지금 거의 전멸 수준이다. 그리고 공군력도 전투기들도 다 거의 다 파괴를 시켰다. 이러면서 해군, 공군, 통신이 다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성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군, 공군, 통신 없으면은 거의 군대는 무용지물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3대 전력을 무력화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로 얘기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또 기간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자, 그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관련된 전쟁이 한 4, 5주 정도는 되면은 정리가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이거보다 매우 크게 앞서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3대 전력을 빠르게 무력화시켰고 어쨌든 하메이니도 사살을 했고 이런 지도자도 제거를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매우 크게 앞서서 지금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자, 전쟁 종료 여부는 결국에 내가 한다. 내가 판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건 늘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이 멘트를 보면 종전을 하고 싶다라는 뉘앙스를 결국에는 표출한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받아들인 겁니다. 종전에 대한 언급을 이렇게 한 것이 뭐 이란 전쟁 요 타격이 있고 나서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러면서 긍정적인 시장이 원하는 그런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해주었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요. 루비오 국무장관도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이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이란 정권을 지금 우리가 공격하고 타격을 하는 것은 정권 교체가 목표가 아니다. 레짐 체인지, 그러니까 신정 체제를 바꾸려는 게 아니다라고 루비오 국무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지금의 과격한 지도자를 앉히는 것 말고 다른 사람이 현재 이란 체제를 유지하고 앞으로 끌고 나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이 신정 체제 자체를 전복시키려는 의도는 없다라고 루비오 장관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나 루비오 국무장관의 얘기를 들으면 전쟁에 관련해서 이제는 약간씩 스탠스가 약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시장은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중요했던 포인트가 이스라엘이 이란의 정유시설들을 엄청나게 타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유시설이 막 폭발하고 불타오르는 그런 영상들이 SNS를 통해서 엄청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미국 내부에서도 아니 이스라엘이 이거 너무 오버했다. 정유시설까지 타격하는 건 전반적인 국제효과를 끌어올려버리는 안 좋은 영향을 주잖아요. 이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자제 요청을 했다. 적당히 해라라는 식의 그런 사인도 있었다라는 일각의 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그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전쟁을 많이 길게 끌고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다음 페이지를 보실까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지금 가장 긴장이 되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이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요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유조선이나 선박들이 움직이는 요 루트가 나타나는 이 지도가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공개되는데 이게 제가 한 1시간 전쯤에 캡처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죠. 근데 여기 보이시죠? 지금 배들이 줄을 섰습니다. 지금 들어가려고 만약에 뭔가 사인이 나와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오픈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전부 다 지금 배들이 줄을 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해협을 선박들이 통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통과하고 있는 사인은 보이진 않고 줄을 서고 있는 것들까지는 확인이 되고요. 이러면서 추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게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 호르무즈 해협을 우리가 테이킹 잇 오버를 해버릴 수 있다. 그냥 장악해버릴 수도 있다. 이쪽 지역을 아예 미군이 장악을 하는 전략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줄을 서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빨리 들어가서 기름을 빨리 퍼와야 하니까요. 이런 상황인 것도 호르무즈 해협의 요 상황도 요 사이트를 보시면서 한번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입니다. 이란은 그럼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이란의 상황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자,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발작 일으켰습니다. 발끈했는데 종전은 트럼프가 아니라 우리가 결정을 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고 석유가 단 1리터도 내보낼 수 없게 안 내어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반박을 하긴 했는데 자, 지금 이란이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새 최고 지도자 모지타파 하메네이 소식 들으셨죠? 새로운 지도자로 이제 추대가 됐는데 지금 이 모지타파가 미군이나 이스라엘 쪽의 공습 때문에 부상을 입었다라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자로 선정이 되고 나서 이 언론이나 대외적인 행보가 하나도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이란 국영방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지타파를 라마단의 잠바지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이 잠바지가 무슨 뜻이냐면요. 부상당한 참전용사라는 뜻입니다. 이란 말로. 그러니까 본인들도 지금 모지타파가 다쳤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거고요. 일각에서는 미군이나 이란 공습 때 아마 모지타파가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제대로 활동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계속 얘기했잖아요. 모지타파 하메네이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면 타격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느낄 수 있죠.
과연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지금 이란 탄도미사일의 발사 추이를 그래프로 쭉 나타내봤습니다. 지금 개전이 시작되고 나서 엄청난 미사일 막 하루에 350발, 200발 이런 식으로 쏘고 있었거든요. 이제 지금 커브가 보시죠.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죠. 지금은 거의 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이란이 더 반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페이지 보시죠. 자, 이러니까 국제유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1시간 전쯤에는 10% 가까이 떨어지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84달러대를 보였는데 지금은 약간 다시 올라오긴 했어요. 다시 올라오면서 91달러대까지 약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국제유가가 만약에 진짜 전쟁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쟁은 끝낼 거다라고 했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봐야죠. 원유 선물 인버스가 지금 20%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유가 하락에 베팅을 하는 그런 전략도 단기적으로는 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자, 이란을 끝낸다. 그러고 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로 다시 돌아갈 수 있죠.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 전화를 했답니다. 이러면서 이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이야기를 푸틴과 안 했을까요? 이런 것도 생각해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 이란 다음에 쿠바 얘기도 나오지만 쿠바는 경제적인 큰 영향이 없으니까 북한 이야기도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이야기, 만약에 북한은 지금 공격이 아니라 협상을 하고 회담을 할 가능성들이 불거지고 있으니까 남북 경협 주도 같은 것들도 한 번쯤은 좀 들여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 이후 이란의 출구 전략을 세울 때다라는 것이 오늘 시장의 시그널로 등장했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장중 900포인트 급락했던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방향을 뒤집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사실상 거의 끝났다고 언급하자 공포는 매수세로 급반전됐다. 9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0.50% 오른 47,740점파 0에 마감했다. S&P 500은 0.83%, 나스닥 100은 1.38% 상승했다. 장 초반 900포인트 가까이 밀렸지만 트럼프 발언 직후 낙폭을 모두 만회했다. 국제유가도 급반전했다. 서부 텍사스 산원유는 장중 119달러까지 치솟았다가 80달러대 후반으로 급락했다. 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며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4.10%로 내려왔다. 월가는 헤드라인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전쟁 뉴스 한 줄에 수십억 달러가 증발했다가 복원되는 구조다. 낙관론과 급락 경고가 충돌하는 가운데 방향은 여전히 중동 변수에 달려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보겠습니다.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이데일리온의 김태현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반갑습니다. 자, 김태현 파트너와 함께 오늘 시장 또 이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 또 돈 되는 섹터 어디를 살펴봐야 할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돈 되는 섹터인 테마 선정해 주신 섹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선정해 주신 섹터는 바로 원전주입니다. 원전주가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다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그중에서도 원전도 눈에 띄는 상황이에요. 지금 전쟁 때문에 AI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들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원전주들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원전이 말 그대로 AI 시대에 이 에너지원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오래된 원전들의 해체가 새로운 이제 이슈로 대두했죠. 그러면서 이 원전주는 이제 대형 원전이나 SMR이라는 소형 모듈러 원전 그리고 또 이러한 원전들이 오래 사용되고 나면 그 노후한 원전을 해체하는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이 대형 원전이나 SMR을 건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전 해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 원전주들은 예전과 다르게 신규 원전을 짓지 않아도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은 겁니다. 특히나 원전 해체 시장은 우리 인류가 처음으로 도전해보는 사업 분야이기도 하고 우리 기업들이 가장 먼저 기술을 취득할 가능성이 높은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전주들은 새로운 이 기술을 갖고 전 세계 노후 원전 그 폐로와 해체 시장에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전주들 오늘 시세를 분출을 하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다시 10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이고 이런데 어떤 종목들을 좀 선별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이 원전주 하면 예전부터 지난해부터 이제 이 너튜브에 올라가 있는 그 동영상을 보시면 네네. 그때도 두산 에너빌리티 5만 원 할 때도 싸다고 그랬고 9만 원 할 때도 싸다고 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 원전뿐만 아니라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 기본적으로 원전이 주력 사업이고 여기다 가스터빈이라는 새로운 사업이 또 시장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나라에서 이 원전 쪽에서 특히 이 원전뿐만 아니라 이런 해상 풍력 발전 이게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또 거기서도 두산 에너비티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비티는 다양한 분야에서 수익을 내고 그 실적이 오래 찍히는 그런 해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결국은 주가를 뒷받침하며 밀어 올려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싸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현대건설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 대형 원전을 이 자유세계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나 유럽 이런 쪽에서 가장 최근까지도 많이 만들어 본 회사가 바로 현대건설입니다. 국내에서 원전을 거의 도맡아 하다시피 했고 특히 웨스팅하우스가 만든 그 APR 1400이라는 원자로를 갖고 원전을 건설해 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 원전, 신규 원전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앞서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 시공사로서 이제 기술력이 대도적인 것이죠. 그리고 미국 내에서 원전 르네상스의 가장 큰 수혜를 볼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 잘 보셔야 되고요. 우리나라의 원전 업체들은 예전에는 대형 원전이나 아니면 또 앞으로 만들 SMR 같은 데 의존하면서 신규로 짓는 데에만 돈을 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원전 폐로, 즉 폐로를 하고 그 원전을 해체하는 작업에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관련 기술을 습득하고 있고 우리나라 고리 1호기도 이번에 해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 해체에 대한 발주가 나오면서 여기서 또 주가가 많이 오른 거죠. 왜? 이제 원전을 새로 짓는 것뿐만 아니라 해체하는 데서도 원전주들은 돈을 법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기수 같은 업체는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그 오른 이유가 예전에는 원전을 지을 때 가장 끝에 가서 제어계측 기술을 갖고 들어가서 돈을 벌었지만 이제 우리 기수 같은 경우는 원전을 폐로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서 그 원전이 해체되는 동안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제어계측 기술을 갖고 조작을 해줍니다. 그 덕분에 우리 기술은 이제 원전 해체에선 가장 먼저 돈을 벌죠. 그러면 원전 처음과 끝 양쪽에서 돈을 벌기 때문에 우리 기수 같은 경우 주가 많이 오른 겁니다. 예전 방송을 돌려보시면 그때 왜 그런 설명을 해드렸는지 이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원전 이제 새로 짓는 데도 돈 벌고 해체하는 데도 돈을 벌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 돈을 얼마나 벌지 기업들의 실적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원전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한 에너지. 이제는 전쟁 때문에 석유에 의존하는 것보다 또 다른 원전이라든지 친환경에 대체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이제 본격적인 올해 원전의 르네상스처럼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실적이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원전주들 중에 탑픽을 좀 골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원전주들이 워낙 다 많이 올라가지고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는 사실 조금 고민이긴 합니다. 탑픽으로 보세요. 네, 현대건설 작년에 그 한 5만 원도 안 되는 가격대에서 말씀을 드려서 네. 지금 벌써 15만 원까지 15만 원, 뭐 네. 주가 끌어올렸죠. 200%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웬만큼 대형주들은 지난 몇 개월 사이에 100%에서 200% 정도는 다 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올라서 비싸다고 할 게 아니라 왜 올랐는지 오른 이유가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밀어 올려진 거라면 그 실적에서 더 올려질 수 있는 그런 실적을 지금 보셔야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대우건설이 있는데요. 대우건설은 실제로 원전을 지어본 회사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체코 원전을 우리가 수주했을 때 체코 원전에도 시공사로 참여를 했죠. 그만큼 이 대우건설은 실제 원전 건설에서 경험도 있고 돈을 벌어본 기업입니다. 그런데 원전 이 대우건설이 주인이 작년에 바뀌었죠. 중흥건설이라는 중견 건설회사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때 말 그대로 새우가 고래를 먹었다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그 두 회사가 이제 역할 분담을 해서 중흥건설은 국내 건설, 그다음에 대우건설은 해외 건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역할을 분리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우건설이 원전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뭐 보시면 흑석동에 그 재건축하는 그 사업에서도 네네. 수익을 내고 있고 또 그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돈 버는 것이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많이 하고 해외 특히 그러니까 이 사업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 해외 수주한 그 사업들에 대해서 언제 끝나는지 그 끝나게 되면 그 마지막에 끝날 때 잔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올해 꽤 큰 사업들이 끝납니다. 그러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 면에서 작년에 영업이익까지 냈는데 당기 순손실을 크게 냈습니다. 왜 그랬는지를 한번 보셔야죠. 올해 실적이 좋아질 걸 대비해서 작년에 그 과거 부실들을 한꺼번에 회계에 반영하면서 다 떨어버린 겁니다. 이거를 회계적으로 빅베스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서 말 그대로 과거 그 재무제표의 예전 부실을 다 떨어버리고 새롭게 시작된 돈을 많이 벌 가능성이 높은 해에는 말 그대로 실적을 갖고 주가를 밀어올리게 하는 것이죠. 현대건설과 비교했을 때 대우건설 물론 옛날의 명성은 많이 사라졌지만 이 트럼프 타워도 지으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인연을 맺은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 그 원전 르네상스에서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 기대감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고 지난 하반기부터 해서 거의 한 100% 정도 주가는 올렸지만 여전히 앞으로 더 주가가 실적에 의해서 밀어 올려질 가능성이 높은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우건설 지켜보셔야 되고 매수가는 9,500원, 목표가는 15,000원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8,5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건설은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그 뒤를 따라갈 수 있을 만한 원전 시공을 했던 이력이 있는 대우건설을 목표가 15,0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한번 잘 공략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원전주 봤고요. 다음 두 번째 돈 되는 섹터는 뭘까요? 어떤 거 선택해 주셨을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남북경협주들을 좀 봐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네요. 자, 지금 이란 전쟁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쏠려 있는 상황에서 남북경협주를 봐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파트너님? 네, 경제 외적인 요인에 관련해서 네. 이번에 이란 전쟁, 이란과 미국의 전쟁에서 우리들은 또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그 적의 수계를 그 참수 작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실제로 성공하는 모습을 영거포,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에서도 확인했고 이란에서도 확인했고 이런 그 사건이 연속해서 이뤄지면 그 김정은도 좀 시급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 번 미국은 이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하자고 제의를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계속 거부를 해왔던 겁니다. 물론 미국이 어떤 카드를 줄 건지에 대해서 확실히 제시도 안 하면서 대화만 하자고 그러니 미국 이미 트럼프 일기 때 두 번이나 김정은이 먼 그 베트남이나 이런 먼 데까지 가면서 이 성의를 보였는데 받은 게 없었죠. 그러다 보니 북한도 확실하게 뭔가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대북 경제 제재나 이런 것들을 풀어준다는 확실한 카드를 요구하면서 대화를 거절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거절하기엔 무서운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조만간에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가 시작될 것이고 여기에 남북대학도 재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재개하면서 우리 남한에 대해서 뭐 통미봉남이라는 예전에 그 정책을 한다면 우리나라가
북미 간의 대화를 회방 놓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와도 대화를 시작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북한 입장에선 개성공단을 빨리 재개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만 북한 사람들에게도 일자리가 생기고 돈벌이, 왜 달러벌이를 할 수가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금강산 관광은 말 그대로 북한이 갖고 있는 그 관광 자본을 활용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원산 갈마에다가 대규모 유락단지를 만들었는데도 손님이 없습니다. 러시아 전쟁하느라고 손님을 못 보내주고 중국도 탐탁지 않아서 손님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산에 있는 갈마지구랑 금강산에 같이 엮어서 관광 사업을 하고 싶은 것이죠. 북한에 필요가 있고 북한도 미국과 대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이 남북경협주를 어느 정도 한 10% 정도를 편입할 필요가 있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남북경협주가 지금 또 봐야 할 타이밍이다라는 의견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종목들 바로 체크해 볼까요? 어떤 종목 볼까요? 대표적으로 금강산 하면 아난티죠. 아난티가 아난티. 금강산 실제로 호텔과 리조트를 운영해 본 경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딱 한 달 운영하고 말 그대로 남북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금강산의 그 재산을 다 포기하고 철수를 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 2021년인가요? 그때 투자했던 한 600억 되는 돈을 모두 매몰 비용으로 처리해서 회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아난티는 실적은 별로 좋지 않지만 이 금강산 관광이 시작됐을 때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죠. 그래서 아난티는 남북 경협이 재개되고 금강산 관광이 재개된다면 다시는 이 정치적인 문제가 경제에 발목을 잡지 않도록 정경 분리 원칙에 대해서 정부가 확실하게 약속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이제 확실하게 이루어지면 금강산 관광을 아난티는 재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JST나인데요. JST나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그 화장품도 하고 이제 그 목걸이 같은 거 JST나 이 브랜드로 이제 금 같은 이제 금이나 액세서리. 이런 액세서리 같은 걸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로만손이라는 손목시계 우리나라 브랜드인데 이걸 하는 회사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창업주이신 김기문 현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지금 이 개성공단이나 이런 쪽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분위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JST나 같은 경우는 이 개성공단이 재개될 때 가장 먼저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개성공단을 하실 때 로만손 시계가 꽤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 수익을 그 숙련공들이 뭐 말 그대로 이제 중국이나 이런 쪽에 많이 팔려가면서 중국 쪽에서 돈을 벌어온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시 한번 개성공단에 들어와서 북한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고 그 숙련공에 의해서 수익을 낼 때 이 JST나 같은 경우 꽤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자, 아난티와 JST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렇게 각각 관련된 하나씩 종목을 봤고요. 자, 그러면 탑픽 종목을 봐야 될 텐데 남북 경협에 대해서 미리 저희가 미리 좀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좋은 탑픽 종목으로 뭘 보세요? 네.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현대 엘리베이터는 말 그대로 현대 아산이라고 이 북한과 남북 경협을 할 때 가장 핵심되는 회사의 모회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수혜를 가장 크게 보는 것이고 예전에도 남북 경협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굉장히 민감하게 주가가 움직이는 회사죠.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터는 자기 실체 사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익도 굉장히 많이 내고 작년 같은 경우 5천억 정도 배당도 해줬죠. 고배당주로 알려져 있고 기관 투자자들도 외국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고배당을 생각하시고 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고 이 자기 사업에서 수익을 내고 있고 작년에 건설기가 가장 바닥을 쳤습니다. 건설 경기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기 때문에 현대 엘리베이터도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회사죠. 그런 면에서 이 종목을 보셔야 되고 실제로 남북한 경협이 재개가 되면 거기에 현대 아산이라는 자회사가 가장 큰 수혜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혜는 고스란히 현대 엘리베이터가 되는 것이죠. 매수가는 9만 원을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15만 원, 손절가는 8만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남북경협주의 탑픽 종목으로 현대 엘리베이터. 최근에 뭐 이러한 전쟁 때문에 다 같이 조정을 받으면서 가격이 또 내려왔습니다. 9만 원 아래, 매수가 제시해준 가격 아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한번 이런 정세를 잘 파악을 하시면서 관련된 투자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남북경협주 탑픽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돈되는 섹터 엔테마 김태원 파트너와 함께 했는데요. 파트너님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단기 작전이라고 규정했다. 장기전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조기 종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플로리다 도럴에서 열린 공화당 하원 컨퍼런스 연설에서 우리는 약간의 외출을 했을 뿐이라며 어떤 악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단기 작전이 될 것이라는 점을 보게 될 건이라며 군사 작전이 길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도중 단기라는 표현을 2차례 더 반복했고 참석자들은 환호로 화답했다. 사실상 국내 정치 무대에서 전쟁의 성격을 통제 가능한 작전으로 규정한 셈이다. 하지만 이란 측 입장은 다르다. 이란 고위 당국자는 CNN에 테헤란은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도록 압박하기 위해 페르시아만 국가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자,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신데요. 시장은 일단은 코스피는 4% 넘게 5,496포인트, 5,500선에 다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탄력이 약간 줄었다가 다시 또 올라오고 있어요. 5,500포인트 선을 다시 도전을 하고 있고 코스닥도 1시 구간, 12시 구간쯤에 약간 하락을 하다가 상승 탄력이 줄어들다가 다시 1,130포인트대로 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이 결국엔 외국인 수급인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연이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1조 넘게 의미 있는 좀 매수가 현물에서도 들어오고 있고 선물 매도도 좀 멈추고 있습니다. 오늘은 3천억 원 넘게 선물도 매수를 하니까 이러니까 오늘 뭐 외국인 현물, 선물, 기관 매수까지 겹치니까 지수는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기회에 오히려 좀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납니다. 코스닥에서는 기관 매수가 계속 좀 유입이 되면서 시장 또 오늘 뭐 액티브 ETF가 코스닥 액티브 ETF가 또 상장이 되면서 여기에 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이쪽에 대한 관심도 많은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8% 가까이, SK하이닉스 92만 원대 복귀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오늘 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우선주가 많이 올라요. 현대차 그룹주들은 많이 떨어진 거에 비해서 아직은 상승 탄력이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분위기를 종목을 통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오장 종목 레이더 오늘 이데일리 TV의 서동구 전문위원과 종목과 시장의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서동구 위원님과 한 종목 체크를 해볼 텐데 자, 첫 번째로 선정해 주신 종목은 뭘까요? 시장의 온도를 느낄 수 있는 첫 번째 종목은 큐리언트입니다. 자, 큐리언트가 지금 뭐 차트 보니까 한 3거래일, 4거래일, 뭐 한 4, 5거래일 정도 계속 지금 엄청난 상승이 올라오고 있어요. 시장과는 전혀 그러니까요. 별개로. 네. 네. 큐리언트는 도대체 왜 이러죠?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자막에도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코스닥 액티브 ETF 네. 오늘 이제 새롭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출시가 됐죠. 네, 상장이 됐죠, 오늘. 그 전부터 이제 기관들 중심으로 편입이 이제 됐다라는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이 시장의 급등락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급이 뒷받침돼 주니까 올라왔다 이렇게 맞아요. 보시면 될 것 네. 같고 또 하나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오늘 아까 외국인들의 이런 1조 원 넘는 순매수가 네네. 보니까 지난 2월 12일 이후로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그래도 의미 있는 1조 6천억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는 나름대로 우리 개인들은 여전히 갈팡질팡할 수 있지만 네. 기관들 특히 이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매도가 일단락 돼가면서 서서히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보여주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이러한 요인들이 뭐 큐리언트뿐만이 아니라 코스피나 코스닥 쪽에서도 뭔가 심리를 조금이라도 개선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다만 이 액티브 ETF가 뭐 출시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은 그동안의 ETF들이 사실은 지수만 비트시키면 되는 거였는데 그렇죠. 이것은 편입들 하면서 삼성이든 또는 타임폴리오든 70% 정도의 지수 비트와 나머지 30%는 이제 운용의 묘겠죠.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큐리언트가 포함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 아니겠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이면에는 결국 신약 후보 물질인 이 텔라세백
바로 이 결핵 치료제로 개발 중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하고 글로벌 임상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 큐리언트가 항암제 파이프라인을 계속해서 임상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향후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그 기대감들이 어우러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삼성의 이 코스닥 액트 ETF 편입 비중이 이 큐리언트가 8.7%라는 것도 다른 여타 제약사들보다는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어떤 수급을 긍정적으로 작용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렇게 4일째 상승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는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뭐 사상 최고가를 냈어요. 오늘 같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는 절대적으로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제 이 종목이 안정적인 추가 흐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4만 원에서 올라오고 있는 5일선을 중심으로 해서도 그렇고요. 상당히 지지력을 확보해 주는지를 확인하시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일정하게 이익 실현과 시세를 즐기는 것도 좋지만 신규 진입은 한 템포 늦췄다가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큐리언트가 큐리언트 외에도 이 코스닥 액티브 ETF에 편입된 종목들 리스트가 지금 막 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비중도 네. 어느 정도 담았는지 요거에 따라서 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으니까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큐리언트를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또 종목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뭘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원익 IPS입니다. 원익 IPS도 뭐 사실 뭐 큐리언트와 또 비슷한 궤도 있는데 이 코스닥 액티브 ETF에 원익 IPS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면도 있고 큐리언트는 오늘 반도체 전반적으로도 좋고. 네, 삼성이라면은 또 자산운용의 명가인 타임폴리오는 원익 IPS를 담았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동안에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원익 IPS와 관련된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예, 모든 길은 원익 IPS로 통한다. 뭐 반도체, 뭐 IT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이 원익 IPS에 대한 호평이 줄을 이루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의 평택 4공장이라든가 SK 하이닉스의 M15X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이 메모리 투자와 관련된 이 성장의 모멘텀이 이 원익 IPS만을 놓고 보더라도 올해가 아니라 내년까지도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들이 계속 네네.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올해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했을 때 199% 이상 급증하는 2,200억 이상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목표가도 계속해서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타임 코스닥 액티브 ETF 상장 편입에 따라서 신규 수급이 개선이 될 여지도 충분히 있다라고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들을 보시면요. 요즘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하루가 멀다하게 10%의 급등락을 보이는데 네. 시장의 성격을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오늘 이렇게 급등하는 것도 어저께만 해도 정말 마치 시장이 더 급락할 것 같은 그러니까요. 분위기로 끝났는데 아침에 이렇게 급등하면서 출발을 합니다. 뭐 립 서비스죠, 어떻게 보면. 뭐 트럼프의 이러한 요인들. 그리고 지금의 모든 상수는 유가가 110불, 100불 이상에서 움직여주느냐 아니면 그 이하에서 움직이느냐에 네네. 따라서 주가가 변동성을 보여주는데 그러나 이런 10%의 급등락이 좀 진정이 돼줘야만 뭐 종전이 맞아요. 진짜 뭐 당장 내일 될지 아니면 한 달 후에 될지 언제 될지는 모릅니다만 그러한 흐름들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는데 이 원익 IPS의 경우에는 상당히 주가의 어떤 변동성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림도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1월 말에 전체적으로 고점을 형성해 놓고 주가가 변동성을 물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급등도 보여주는 모습이었지만은 거의 2달 가까이를 횡보해주는 과정 속에서 제반 단기 이평선들이 수렴돼 있고 이 21선을 중심으로 해서도 이탈을 시키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13만 원 넘어가는 자리에서 추격 매수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네네네. 시장은 갭상승이 나올 땐 현금 비중이
적으신 분들은 일부 비중을 덜어내는 전략이고 단기적으로 또 개파락이 연출된다라면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이러한 역발상의 매매 전략이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자리에서는 오히려 13만 원 밑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탈가는 10만 5천 원 라인 제시해드리면서 직전 고점이 놓여져 있는 자리들 15만 원을 1차 목표가로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익 IPS 코스닥 쪽의 이 반도체 소부장들이 이러한 이 타격 전쟁이 있는 상황에서도 매우 잘 버텨줬습니다. 저희가 전에도 봤던 리노공업도 잘 버텨주고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강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최근의 흐름입니다. 그중에서도 원익 IPS도 한번 잘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종목도 볼까요? 세 번째 어떤 종목으로 시장의 온도를 느껴볼까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결국에는 다시 10만 원 회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 5일 날이었죠. 시장이 이제 이틀 동안 급락 이후에 대반동을 주었고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들께 뭐 장중에 9만 원도 이탈됐었습니다만은 맞아요. 9만 원 초반 자리에서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자리를 제시해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원전 폐기물 처리 입찰과 관련된 기대감도 어우러지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수원, 한전 KPS 이런 쪽의 네. 대응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상당히 좀 아쉬운 분이 하나 있습니다. 왜요? 그때도 말씀드리면서 크게 보면은 이제 가스터빈 쪽 네네. 그리고 대형 원전 쪽 SMR 이렇게 이제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사업의 포트폴리오라고 볼 수 네네. 있겠죠.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지난 금요일 날 미국의 대형 가스터빈 수출 수주 네, 소식이 맞아요. 전달이 네. 됐었어요. 그렇죠. 시간에서 순간적으로 급등도 보여주었고 그러한 모습이 연출됐습니다만 원위치가 되는 네,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반영을 못 받았어요. 그렇죠. 없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9만 원 초반 중반 자리에서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작년 말 올 초 해가지고 이번에 공급 계약을 맺은 7기를 포함해서 총 12기 이게 가스터빈 하나가 한 1,0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금액하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조금 있습니다만 넘어가겠네요, 네. 이 부분에서만 해도 뭐 그냥 1조 2천억 이상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장기 먹거리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올해 회사에서도 연간 가이던스를 수주만 한 13조 이상 제시하고 있고 매출단에서만 7조 원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걸 감안하면 이런 급등락 속에서도 실적이라든가 또는 어떤 산업의 성장의 모멘텀이 훼손되지 않는 쪽들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뭐 반도체도 그와 같은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 네네. 거죠. 결국 두산 에너빌리티 9만 1,000원에 그 5일 날 여러분들 가격대를 기준으로 하고 오늘 고점 기준으로 한다라면은 뭐 한 2, 3일 하루 이틀 만에 15% 정도의 고점인데 단기 이익 실현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홀딩을 하시면서 없으신 분들은 오늘 장중에 이렇게 흔들릴 때 10만 원 이하 자리라든가 10만 원 초반 자리에서는 조금씩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 뭐 지금 10만 1,900원, 5.93% 오르고 있는데 10만 원 아래면은 어쨌든 충분히 다시 또 매수해 볼 만한 위치다라는 거. 결국엔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난주가 엄청 기회였네요. 그렇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다시 10만 원 회복을 했는데 목표가 다시 한번 12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홀딩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뭐 우리 서동구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또 좋은 종목 가지고 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